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 보면서 저희 오후장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가 매일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네. 돈 버는 분들이 극소수 없죠. 정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발굴해도 참 이겨내기 어려운 장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체크 포인트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정말 중동 리스크 때문에 네. 갑자기 미 선물도 빠지고 우리 증시도 하락으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빠지는 이유고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동 리스크는 어쨌든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좀 일시적인 하락이었고 연속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역시나 저점은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에 긴축 우려감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긴축 우려감. 지금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 연준의 최고 수장인 파월 의장이 교통 정리를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축 우려감이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테이퍼링도 끝나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 FOMC 회의에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금리 인상할 거로 지금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25베이스 포인트가 아니라 50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2배 이상 또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예멘 반군의 이 UAE 그 석유시설 피습 그 전날 먼저 이제 아부다비 공항이 공습을 좀 받았었고요. 그에 대한 보복성 공격을 하면서 어제부터도 유가가 또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 우려감이 생긴 것이고 인플레 우려감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성장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나스닥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 선물 하락은 나왔고요.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이라크하고 터키로 있는 송유관이 좀 폭파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또 조금 빠지는 상황이다.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상승으로 가고 있고 국채 금리 급등으로 가면서 어떤 인플레 우려감 또 어떤 성장주의 어떤 하락 가능성 이런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그림 하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멀리 중동에서 있는 일 때문에 우리가 왜 맨날 못 가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사우디하고 이제 예멘의 어떤 지도인데 엊그제 이제 아부다비 국제공항이 이제 어떤 그 예멘의 그 드론 공격을 좀 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제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서 어떤 공습을 한 겁니다. 이 사우디 동맹군이 공습한 거죠. 이러면서 지금 이 중동에서도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러시아하고 또 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대치한 게 있죠.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유가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WTI 기준 유가가 뭐 95달러, 105달러까지 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인플레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으면은 제가 볼 땐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던 증시는 올라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지금 보시면 사실 뭐 말도 못하게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저점을 깨졌다 그래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어떤 반등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거나 하지 마시고 현금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놨을 때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결국 올라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현명하게 지금 시장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는데 네. 근데 또 계속 거기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심화되는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쳐서 아니다 그냥 매도해야겠다 손절해야겠다 어제는 또 반대 매매도 좀 많이 출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씩 더 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내신다면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이 네. 그 개인 투자자분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시기예요. 그렇죠. 근데 힘든 시기에 또 어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는 막 더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 더 흔들다 보니까는 못 버티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네.
항상 지나고 보면은 이럴 때가 저점이었고 시간이 얼마나 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나고 보면 항상 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좀 멘탈을 좀 잡고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물론 종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종목은 또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수하면서 네. 낙폭을 확 줄이다가 네. 약간 개미꽃 시기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등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시 빼버렸거든요.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기간이 어떤 뭐 개미를 꼬시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오전장의 흐름 좋았던 게 뭐냐면 기관 외국인 다 매수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그 좀 일시적 해소 이런 부분을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어쨌든 그 또 악재가 나오니까. 이라크하고 터키를 잇는 송유관이 폭파가 됐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폭파가 이제 왜 됐는가 내용은 안 나왔거든요. 그 불확실히 있다 보니까는 또 매도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만약에 진짜 어떤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뭐 전쟁이 난다면 뭐 또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의 국무장관이 또 유럽 건너갔거든요. 협상하러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장중에 나는 갑작스러운 변동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딱 기준점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갑자기 나온다고 확실히 살아나려다 보다고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네. 좀 더 멀리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덕이 덕분에서 여러 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간밤에 호재가 하나 나왔죠. MS가 이 게임사를 인수하면서 맞아요. 지금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YJ M게임즈가 또 최대 수혜주가 돼서 오늘 급등이 들어갔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손절가는 좀 이탈했었습니다만은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간밤에 이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잠시 뒤에도 좀 자세히 좀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YG M게임즈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메타버스 파트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사막 콘덴서 어쨌든 시장 급락 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연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됐을 때 제 생각에는 이 고점을 넘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가 다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또 생각보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의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테슬라 수혜주를 볼 수 있는 사막 콘덴서 여전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여전히 76,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갖고 있고 오히려 더 사야 될 때거든요. 그런 종목도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바로 이 키워드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스타크래프트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스타크래프트를 만드는 이제 블리자드인데 여기를 MS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오늘 관련 종목들에서 급등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직 급등이 전혀 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종목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세계 3위 게임사 블리자드 인수했습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제 월가 호평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액티비티 블리자드가 콜 오브 듀티, 그다음에 오버워치, 뭐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를 만든 지금 현재 세계 3위의 어떤 그 게임 제작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총 95달러를 주고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그 총 금액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82조입니다. 그럼 82조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90조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창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 LG 엔솔이 이 공모가 상장가격은 70조 원 됩니다. 아마 상장됐을 때 10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MS가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하면서 82조를 쓴 겁니다. 거의 하이닉스라든가 LG 엔솔 정도의 급을 인수한 거니까는 얼마나 대형 인수를 한 건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46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를 결정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최대 규모의 인수를 왜 했냐라고 봤더니 지금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또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강력한 메타버스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메타버스가 다시 뜰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가는 그런 판국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떤 80조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이 게임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모멘텀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게임 회사로 도약하겠다는 건데, 텐센트하고 소니에 이어서 그 세 번째로 큰 게임 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종목들은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걸 추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분야 안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상황실에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한호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공개해 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 종목을 공략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주가 고점 대비 이 종목도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상당히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다 보니까는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납폭 우량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좀 보시면 국내 대표 XR 콘텐츠 제작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VFX 기술력 기반으로 한 리얼타임 엔진을 그 역량을 좀 고도화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 뭐 어떤 성장성이 좀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얼타임 콘텐츠 매출이 연평균 95%. 연평균 95%의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20년도 매출이 39억 나왔는데 2023년도가 29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95%, 거의 연평균 2배의 어떤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총 3개의 이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6월 달에 구축 이후에 아주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M엔터의 이제 그 가상 캐릭터 에스파 있죠. 그걸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스마일 게이트의 그 디지털 아이돌 한유아 씨, 그다음에 지금 다른 파트너사들과 지금 진행 중인 또 이 버추얼 휴먼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릴리즈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이 메타버스에서 VR 콘텐츠, XR 콘텐츠로서 가장 또 강력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최근에 조정도 좀 심하게 나왔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 하락이 나왔었는데, MS의 이 블레자드 인수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부터 올라서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히 하락이 좀 나온 상황에서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올라가 있죠. 즉 MS 관련주는 지금 뭐 20%도 올라가고 상한가 올라가던 반면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시장 안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간 부분이 없어서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62,000원까지 보겠고요. 이게 62,000원까지 본다 하더라도 20% 이상 수익 나오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 가격대에서 전고점까지 갔을 때는 거의 70~80%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62,0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짧게 4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47,000원, 목표 주가는 6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도 정말 올랐을 때는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하락할 때 최근에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약세 속에 눈에 띄게 밀렸는데요. 저희는 다시 이 구간에서 공략해 보도록 하죠. 62,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47,000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는 어떤 섹터 안에 있을까요? 키워드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빈 곡간의 채우자. 일단 LG 엔솔 때문에 곡간이 비었습니다. 다 팔고 지금 이제 LG 엔솔로 가겠다고 해서 비어 있는데, 이 LG 엔솔 이제 오늘까지 청약 마감인데 4시까지 마감이거든요. 어제 32조 원 나왔으니까는 저는 오늘 그 앞선 사례를 봤을 때 한 120조에서 150조까지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끝나고 나면은 그 물량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환급금이 내일 모레 21일 날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빈 곡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어떤 그 환급금들이 어느 쪽으로 갈까? 그걸 봤을 때 그 종목을 좀 미리 사두자라는 차원에서 LG엔솔로 인한 빈 곡간 채우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증거금이 32.6조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흥행을 좀 기록하고 있고, 경쟁률이 현재 20대 1을 좀 넘어간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첫날부터 이제 영주 배정 증거가 나왔고, 내용 정리가 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역대 1위
역대급이 지금 SKIT였는데 SKIT가 첫날 기록한 증거금이 22조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81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대비해서 4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제 우리 LG 엔솔이 32조가 나왔으니까는 첫 사례만 대입해 봤을 때 약 120조 나온다는 이야기고, 사실 지금 그 SKIT보다도 LG 엔솔이 워낙에 전기차 시장이 좀 핫했고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SKIT보다 더 인기가 더 많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역대급 규모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 LG엔솔에서 어떤 이 청약한 그 자금 중에서 8조 원대를 바로 미국 시장에 투자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역대급 증거금이 이제 21일 날 환급돼서 다시 계좌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돈은 이제 뭐 나갈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일부만 더 다시 또 이 주식으로 시장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꽤 많은 수급이 들어올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오른다 하더라도 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빈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청약을 안 했어요. 네. 최근에 이 영주가 놔뜨길래 마지막까지 경쟁률 눈치 보고 탁 하려고 네. 참고 있는데 저 같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에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네. 꽤 큰 금액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 갈까 하는데 어쨌든 그 지금 규모 본다면 충분히 뭐 150조 나올 것이고 아마 또 오늘 저녁 뉴스가 떠서 하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2차 전지 쪽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빈 곳간을 노려보자 저희 2차 전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인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자, LNF 가장 대표적이죠.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네. 양극재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LG엔솔과 SK온에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어서 관련 모멘텀이 상당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심 소재인 NCMA, NCMA 양극재를 지금 LG엔솔과 SK온에 공급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을 봤더니 전분기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지금 10% 이상 더 좋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최근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많은 조정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역시 실적은 2차 전지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 소재 중에서 대표 종목을 좀 사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테슬라가 4분기 판매가 또 호조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가 지금 4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31만 대로 컨센서스가 27만 대였는데 훨씬 많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그 엔드 유저 기준 최대 고객사가 지금 LNF는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매출이 더 좋아지면은 LNF의 매출이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점이 뭐냐면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약점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4680 셀 같은 경우는 LFP가 아니라 이제 하이니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 내 이 NCMA 비중은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출하량이 2024년도에 20만 톤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 작년에 21년도에 약 4만 톤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8.8만 톤 예상하고요. 23년도에 14만 톤, 24년도에 20만 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종목, 2차 종목들이 고점 나왔다가 조정이 충분히 나온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올라서 못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나오는 것은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시 2차 전지가 또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LNF 좀 말씀드리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사실 정고점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또 한 번 20-30%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매수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24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인 1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였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주들이 고점 대비 또 내려오면서 네. 이제 배터리 소재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최근 시장이 밀릴 때 오히려 굳건했거든요. 더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어제 오늘 네, 시장이 아침에 올라가다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 오를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가던 것도 2차 전지 소재입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시장 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시장이 돌아선다면 가장 먼저 올라갈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소재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놓을 수가 없는 섹터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LNF 목표 주가 24만 원, 손절가 1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이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말 시장 보면 욕 나온다라는 말이 정말 네.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 최현원 매니저님과 함께 좀 속 시원하게 시장 이야기 털어볼 수 있을까요? 그 욕하는 건 좀 마지막에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볼 땐 저점 다 왔는데 이런 어떤 시장을 좀 알고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 시장을 좀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내용들 제가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거나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매니저님한테 하는 욕 말고 시장에 대한 욕은 해도 되죠. 시장에 대한 욕을 하셔도 되는데 네. 욕해봐야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욕을 안 해도 되게끔 네. 제가 좀 많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하려고 네.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찔리네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